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학생이 줄어들면 학교가 문을 닫게 되듯이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은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뒤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처럼 지방 인구가 줄어든다면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입니다. 한 지역의 젊은 여성이지요. 즉 가임 여성이 되겠는데, 가임 여성을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인 지방 소멸 위험지수를 따져본 결과입니다. 위험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이 아닌 지방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서울 등 수도권에 빽빽하게 모여 사는 반면 지방 소멸되는 것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변해갈 것입니다. 사람 몸으로 치면 머리는 점점 커지는데 팔다리는 자꾸 쪼그라드는 셈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 전국 시군구가 30년 후면 46%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92%가 비수도권 지방입니다. 그렇다면 지방 도시의 집값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수도권 영역이 기형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수도권으로 사람과 자원이 집중되다 보면 도시가 점점 비대해져 가고 지방 도시는 황폐화되어가는 현상을 파멸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1.8%가 수도권 지역인데, 지난해 전체 인구수 5,182만의 절반인 2,591만 명이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분의 1이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지방소멸을 예고해 일본 사회에 충격을 던진 마쓰다 보고서를 알고 계십니까? 흔히 일본은 한국의 미래라는 말이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입니다. 고령화나 인구 감소 등의 수치에서 한국은 일본의 20년 뒤를 쫓아가고 있지만 저출산만큼은 일본을 앞질렀고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쓰다 보고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인구 문제를 국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며 지방의 젊은 세대 유치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인구 구조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습니다. 한국 그리고 일본은 물론 이제는 중국까지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가령 오늘부터 세상이 확 변해 출산율이 2.0이 회복된다고 해도 출생아 수는 하향 곡선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구 감소로 가임 여성입니다. 20세에서 39세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2005년 사상 최저인 1.26을 찍은 일본의 출산율은 2012년부터 1.4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출산율이 다시 1.36으로 내려앉고 출생아 수 90만 명 선이 사상 처음 무너지자 일본인들은 86 쇼크라 부르며 국가 존속의 위기라고 탄식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저출산에 대해 아이 낳을 환경이 되지 않는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저항이라는 반성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진 출생아 수는 3년 만인 지난해 20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난해 인구 감소 원년이 됐다는 소식이 연초에 나왔지만 언론에서나 약간 거론됐을 뿐입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 0.84라는 수치를 발표하면서 팬데믹 탓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국무회의조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래 출산율이 0%로 떨어져 바닥을 기고 있지만 정권 차원에서 책임을 갖고 걱정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출산 예산으로
지난해에만 45조 원을 투입했다는데 각 부처가 예산을 집행한 돈이 유용하게 사용되었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 소멸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온갖 지원금 제도를 강화하는 등 각자 도생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 소멸 다음은 바로 국가 소멸입니다. 5년짜리 단임 정권인 탓일까? 권력의 시선은 선거에만 쏠리고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데도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이죠. IMF는 한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장기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령화 우려가 반영된 IMF의 부채 전망을 보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3.2%에서 2026년 69.7%까지 높아집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팬데믹 사태로 증가한 부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최근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인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 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0.98명으로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매년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인구 추계에 따르면 상황은 계속 악화할 전망입니다. 예산정책처는 2040년 합계 출산율이 0.73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지요. 만 15세에서 만 64세까지 100명당 부양 인구는 2020년에 39.7명에서 2040년에는 76.1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 이어지면 국가 재정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복지 지출은 법의 근거에 명시된 의무 지출이 대부분이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 국가의 각종 수입은 급감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을 많이 수립했지만 효과성 분석 없이 예산과 사업 수만 늘린 것이 문제입니다.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인구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생아 수는 25,00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가 감소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7,1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가 감소했습니다. 자연 증가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게 되면 자연 증가가 나오는데 지난 1월 달에만 해도 마이너스 2,177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제가 전국 출생아 수와 사망자 증감률을 조사해 봤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출생아 수는 32만 6,822명으로서 증감률은 마이너스 8.7%였습니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29만 8,820명으로서 증감률은 4.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자연 증가는 2만 8,002명이 자연 증가했고요. 2019년도는 출생아 수가 30만 2,676명, 증감률은 마이너스 7.4%, 사망자 수는 29만 5,110명으로서 증감률은 마이너스 1.2%고 자연 증가는 7,56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20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27만
2410명으로서 증감률은 마이너스 10.0%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30만 5,127명으로 증감률은 3.4%가 증가했지만 자연 증가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32,718명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되는 것이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5, 6년, 7, 8년 빨라졌다는 겁니다. 아마 2027년부터 자연 증가가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 지금 6년이 앞당겨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팬데믹 사태의 영향도 있겠지만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학령 인구 감소로 초,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붕괴가 예견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크나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험생이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어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제 많은 대학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고3 학령 인구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것은 바로 지방대학들입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추계한 2021학년도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41만 4천 명으로 올해 대학 입학 정원인 49만 2천 명과 비교하면 7만 8천 명이나 학생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인원은 지방대학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만 18세 학령 인구는 2024년 43만 명, 2040년도에는 현재의 절반인 28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일자리와 기반시설 등 수도권으로서의 유입 요건을 이겨내고 지방대학이 생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출산 등 모든 문제가 불균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 인구 절반을 지방으로 만약에 내려보낸다면 집값은 바로 잡힐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에 힘쓰지 않으면 수도권은 비대해지는 반면 지방은 소멸, 고위험지역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심이 없는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치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반 업무를 재설계하여 행정의 효율성 진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